아버님, 요양원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요즘은 시설도 참 잘 되어 있고 혼자 계시는 것보다 훨씬 안전할 거예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병실은 적막해졌습니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녀들이 자신을 걱정해서 하는 말이라는 걸 알았지만 그 말은 그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듯 했습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까지 약해진 걸까? 그는 마음속으로 묻고 또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사람의 경험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나이가 들면서 겪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제 김영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사고로 병원에 입원한 지 2달째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병원 생활은 그를 지치게 만들었고 자신의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이 더 깊이 와닿는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이제 이렇게 약해졌나? 그는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오후 자녀들이 병문 안으로 왔습니다. 큰아들과 큰며느리 그리고 큰딸이 나란히 병실로 들어섰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무거운 분위기에 그는 무언가 특별한 이야기가 오갈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큰아들이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많이 불편하시죠? 병원 생활이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는 자녀들에게 안심시키려는 듯 힘겹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참 동안 어색한 침묵이 흐르더니 큰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요양원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요즘은 시설도 참 잘 되어 있고 혼자 계시는 것보다 훨씬 안전할 거예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병실은 적막해졌습니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녀들이 자신을 걱정해서 하는 말이라는 걸 알았지만 그 말은 마치 아버지는 이제 더 이상 혼자 살 수 없는 분이라는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큰아들이 말을 덧붙였습니다. 아버지, 혼자 계시다가 또 다치시면 정말 위험하잖아요. 요양원에 가시면 저희도 마음이 놓일 것 같고요. 그는 침대에 기대어 앉아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삼켰습니다. 자녀들이 걱정해 주는 건 알았지만 자존심이 상하는 기분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약해진 걸까? 그는 마음속으로 물었습니다. 드디어 퇴원하는 날, 자녀들이 직접 차를 몰고 그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차 안의 공기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큰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요양원 이야기는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냥 우리가 걱정돼서 드린 말이에요. 그는 대답 대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자녀들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해는 되었지만 그 말이 자신에게 너무 빨리 다가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자녀들은 짐을 정리하고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자녀들이 떠난 후 그는 혼자 남았습니다. 집안은 지나치게 조용했고 그는 그 적막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집안을 둘러보며 오래된 물건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창가 옆 작은 선반 위에는 먼지가 쌓인 사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가족들이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침대에 누워 젊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한때 이 집은 가족들이 웃고 떠들던 공간이었습니다. 아내와 자녀들이 함께했던 추억이 가득했던 이곳이 이제는 너무도 조용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이 집을 떠나면 내 삶도 사라지는 건가? 집은 그의 마지막 자부심이자 지켜야 할 유일한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요양원에 대한 자녀들의 권유는 그의 마음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큰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잘 지내고 계세요? 요양원 이야기는 생각해 보셨나요? 저희는 아버지가 더 안전하셨으면 해서 드린 말이에요. 그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너희는 내가 혼자 살기 어렵다고 생각하니? 아니요.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냥 요즘은 요양원이 더 좋은 선택일 수도 있잖아요. 대화는 짧게 끝났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긴 여운을 남겼습니다. 그는 자녀들이 자신을 걱정해주는 마음은 이해했지만 요양원을 받아들일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정말 혼자 살 수 없는 건가? 아니면 내가 자녀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그 말을 받아들이려는 걸까? 결국 그는 자신에게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아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남아있어. 내가 나를 포기하면 그게 진짜 끝이지. 다음 날 아침 그는 천천히 부엌으로 가 오래된 냄비를 꺼냈습니다. 된장국을 끓이기 위해 재료를 준비하며 그는 혼잣말로 속삭였습니다. 작은 것부터 다시 시작하자. 내가 나를 돌보지 않으면 아무도 내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없으니까. 김영수 할아버지는 병원에서 퇴원한 뒤 건강을 되찾기 위해 가장 먼저 운동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의사도 매일 가벼운 걷기를 권유했기에 그는 운동이야말로 몸을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걷기만 하면 되니 이건 할 수 있을 거야. 그는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아침 운동을 계획했습니다. 첫날 아침 그는 오랜만에 신발장에 있던 운동화를 꺼냈습니다. 운동화 끈을 묶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설렘과 불안이 교차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하루 종일 뛰어다녀도 힘들지 않았는데 지금은 얼마나 걸을 수 있을까? 그는 스스로에게 묻고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아침 공기는 차가웠지만 상쾌했습니다. 길가에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들이 가볍게 소리를 냈고 멀리서 동네 강아지가 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지만 그는 괜히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히 인사하다가 말이 길어질 필요는 없지. 몇 걸음을 내딛자마자 몸에 이상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리가 무겁게 느껴졌고 몇 분 걷지도 않았는데 숨이 차올랐습니다.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혔고 손끝까지 뻐근해지며 온몸이 힘들어졌습니다. 결국 그는 길가의 벤치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한참 동안 숨을 고르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와 함께 손을 잡고 걷는 엄마,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노부부, 바쁜 걸음으로 출근길에 오른 직장인들까지 모두 활기차 보였습니다. 나는 왜 이 정도도 못하는 거지? 그는 스스로를 탓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이후에도 그는 운동을 계속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걸림돌이 생겼습니다. 날씨가 흐린 날에는 혹시 비가 올지도 몰라라는 핑계로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미뤘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부는 날에는 바람이 그의 걸음을 막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창문을 열고 바람 소리가 창밖에서 울리는 것을 들으며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은 그냥 쉬어야겠어. 내일 하면 되지. 그러나 그런 내일은 좀처럼 오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는 날 그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생각에 우산을 들고 산책에 나섰습니다. 빗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우산 위에서 경쾌하게 울렸고 그는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내딛었습니다. 길가에는 빗물 웅덩이가 군데군데 고여 있었고 나뭇잎에는 물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걸을수록 공기가 차가워져 옷깃을 여미면서도 그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젖은 길은 그의 발을 점점 더 조심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발을 내딛었지만 갑자기 한 발이 미끄러지면서 몸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다행히도 넘어지지 않고 균형을 잡았지만 순간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주변을 살피며 그는 괜히 부끄러운 마음에 웃음을 지으려 했지만 아무도 없는 길가에서 그 미소는 금방 사라졌습니다. 결국 겁이 난 그는 산책을 중단하고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빗길을 천천히 걷는 동안 그는 점점 자신감이 줄어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걸어보겠다고 나갔는데
오히려 다칠 뻔했잖아. 그런 생각이 그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그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우산을 접고 신발을 벗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젠 이렇게 간단한 일조차 쉽지 않아. 그날 밤 그는 침대에 누워 하루를 떠올렸습니다. 비가 내리던 길과 미끄러질 뻔한 순간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약해져 버린 건가? 이제는 산책조차도 위험하니 그는 베개에 고개를 묻으며 자책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하루 종일 뛰어다녀도 피곤하지 않았던 자신이 이제는 몇 걸음만 걸어도 몸이 따라주지 않는 현실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는 잠들기 전 혼잣말로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다음에는 괜찮을 거야. 오늘은 비 때문에 그랬던 거지. 내일은 다시 해보자. 하지만 이런 결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 나설 용기를 쉽게 내지 못했습니다. 몇 날 며칠이 지나도록 그는 더 이상 운동화 끈을 묶지 않았습니다. 집안에만 머물며 그는 점점 더 소파에 눕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걷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실패의 기억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운동에서 반복된 실패를 겪고 나서야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TV에서 본 건강 프로그램을 떠올렸습니다. 거기서는 신선한 채소와 단백질이 몸을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열쇠라고 강조했습니다. 운동이 안 된다면 식단이라도 바꿔보자. 할아버지는 작은 희망을 품고 건강한 식단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오랜만에 동네 시장으로 나간 그는 작은 설렘을 느꼈습니다. 활기찬 상인들의 목소리와 사람들 사이의 분주한 발걸음이 그의 마음을 살짝 들뜨게 만들었습니다. 이 무 정말 신선하지요? 고구마는 달달해서 구워 먹기 딱 좋아요. 상인들의 말에 그는 자연스레 신선한 채소와 닭고기를 고르며 쇼핑을 마쳤습니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이제 건강한 음식을 먹으면 힘이 나겠지. 젊은 시절 주방은 그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항상 정성껏 차려진 밥상을 준비해 주었고 그는 그저 그 식탁에 앉아 감사히 식사하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땐 몰랐지.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인지. 매일 밥이 차려지는 게 당연한 줄 알았으니까. 그는 텅 빈 주방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을 혼자 해야 하는 상황은 그에게 낯설고 벅찬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뭘 어떻게 시작해야 하지? 이건 아내가 척척 해냈는데. 냄비에 물을 넣고 된장찌개를 끓이기로 마음먹었지만 재료를 손질하는 것부터 막막했습니다. 된장을 어느 정도 넣어야 하는지도 알 수 없었고 물의 양을 조절하는 것도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국은 너무 짜졌고 채소는 덜 익은 채 냄비에서 푹푹 끓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그는 냄비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주방 바닥에는 흘러넘친 국물이 엉망으로 퍼져 있었고 그의 손은 채소를 자르다 생긴 작은 상처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는 문득 아내와 함께했던 과거의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식탁 위에는 항상 정갈하게 차려진 밥상과 따뜻한 미소로 자신을 맞이하던 아내가 있었습니다. 당신, 오늘도 수고 많았어요. 밥 먹고 힘내요. 아내는 그렇게 말하며 그에게 항상 힘을 주었습니다. 그땐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온 거야. 그는 한참 동안 주방에 서서 빈 식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매일같이 차려졌던 그 밥상이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아내가 온 마음으로 그를 위해 쏟아부었던 사랑이었다는 것을. 이제 혼자 주방에서 이런저런 재료를 꺼내는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청소는
더 큰 난관이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선반을 닦으려다 의자를 밟고 올라갔는데 중심을 잃고 넘어질 뻔했습니다. 간신히 벽을 붙잡아 균형을 잡았지만 그 순간 자신이 이렇게까지 무력해졌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조용히 내려와 의자에 앉아 한참 동안 손을 떨었습니다. 운동, 요리, 집안일 모두에서의 실패는 그의 자신감을 크게 무너뜨렸습니다. 친구들과의 연락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한때 그는 동네 친구들과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만남조차 부담스러웠습니다. 오랜 친구가 전화를 걸어와 같이 산책이나 하자고 제안했지만 그는 요즘 몸이 안 좋아서 좀 힘들다며 거절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그는 한참 동안 핸드폰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내 나이쯤 되면 다들 이렇게 힘든 걸까? 그는 자신에게 질문했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이런 나날이 계속될수록 과거의 자신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는 누구보다 활기차고 건강했던 자신이 지금의 모습과는 너무도 달라서였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누구보다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주말이면 가족들과 함께 산에 오르며 맑은 공기를 마셨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정상에 도착했을 때의 뿌듯함, 그리고 아내가 준비해온 김밥을 나눠 먹으며 서로를 바라보던 순간들은 그에게 있어서 가장 빛나는 추억이었습니다. 그는 그때마다 속으로 다짐하곤 했습니다. 이 행복을 오래 지켜야 해. 친구들과 농구를 하며 땀을 흘리던 시간도 떠올랐습니다. 코트를 뛰어다니며 농구공을 패스하고 득점할 때마다 터지는 웃음소리와 환호. 운동 후 친구들과 어울려 마셨던 시원한 음료 한 잔이 세상 무엇보다 달게 느껴졌던 순간들. 그는 늘 자신이 강하고 건강하다고 믿었습니다. 몸이 움직이는 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그는 그때와 너무 달랐습니다. 산책조차 힘에 부치고 주방에서 국 하나 끓이는 것도 버겁게 느껴지는 자신을 보며 한숨을 내쉴 때마다 과거와의 간극은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내가 언제 이렇게 되었지? 스스로에게 묻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내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자주 떠올랐습니다. 아내는 그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원동력이었습니다. 늘 따뜻한 미소로 그를 바라보며 말하곤 했습니다. 건강은 돈으로도 살 수 없으니 잘 챙겨야 해요. 그 말은 단순한 잔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직접 건강한 음식을 준비하고 가족의 밥상을 지키며 누구보다도 그의 건강을 걱정했습니다. 아내는 늘 그의 곁에서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힘들 때면 그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항상 잘 해낼 사람이에요. 난 항상 당신을 믿어요. 그 말에 그는 늘 어깨를 펴고 자신감을 찾았습니다. 아내는 그의 든든한 버팀목이었고 그가 자신을 믿게 해주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내도 없고 그를 돌봐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주방에서 실패한 요리를 치우다 보면 아내가 남긴 흔적들이 보였습니다. 냄비에 새겨진 작은 스크래치, 그녀가 늘 사용하던 도마, 그녀의 손때가 묻은 주전자. 그는 그것들을 보며 손끝으로 살짝 쓰다듬었습니다. 그때가 좋았지. 침대에 누울 때면 아내와 함께 나눴던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당신은 너무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도 괜찮아요. 그녀는 늘 그렇게 말했지만 지금의 그는 있는 그대로의 나조차 버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건가? 젊었을 때 그토록 자신감 넘치고 활기찼던 자신이 지금은 왜 이렇게 무기력한 모습으로 변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천장을 바라보다가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언젠가 그때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는 알 수 없는 답을 기다리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밤 그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그리움과 후회로 가득 찬 하루였지만 어쩌면 그가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 내일로 이어질 작은 희망이 될지도 몰랐습니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자신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정말 혼자 살 수 없는 건가? 아니면 내가 스스로를 포기하고 있는 걸까? 아무리 답을 찾아보려 해도 머릿속은 점점 더 복잡해질 뿐이었습니다. 과거에는 무엇이든 혼자 해낼 수 있을 것 같았던 자신이 지금은 왜 이렇게 무기력하게 느껴지는지 그 이유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다가도 TV를 멍하니 보다가도 같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자식들이 요양원을 권유한 게 틀린 말은 아니겠지. 내가 이러고 있는 걸 보면. 그러다가도 마음 한구석에서 자존심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야. 아직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야.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고 포기하는 건 나답지 않아. 그날 밤 그는 잠들기 전 스스로에게 작은 약속을 했습니다. 다시 해보자. 한 번 실패했다고 멈출 수는 없잖아. 조금씩 해보는 거야. 그 결심은 크지 않았지만 오랜만에 그의 마음에 작은 불씨를 피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천천히 운동화를 꺼냈습니다. 운동화를 보며 그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몇 걸음만 걸어도 숨이 차고 다리가 후들거렸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오늘은 무리하지 말자. 골목 끝까지만 걸어보자. 그 정도는 괜찮겠지. 그는 스스로를 설득하며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선 순간 신선한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는 천천히 한 걸음씩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발바닥에 느껴지는 땅의 단단한 감촉이 오랜만에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가로수 잎이 흔들리며 작은 소리를 내고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가 그의 귀를 간지럽혔습니다. 처음 몇 걸음은 무겁고 힘들었습니다. 숨이 차오르기 시작하면서 다리가 조금씩 떨렸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해도 돼. 그는 스스로에게 말을 걸며 한 걸음 또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골목 끝이 보일 때쯤 그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지나가는 이웃이 손을 흔들며 인사를 건넸지만 그는 답하지 못한 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골목 끝에 도착했을 때 그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작은 한 걸음이라도 나아가고 있어. 이 정도면 충분해. 그 순간 그의 얼굴에 오랜만에 작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집으로 돌아와 운동화를 벗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해나가면 되는 거구나. 더 이상 큰 걸 기대할 필요도 없고 남들처럼 해야 할 필요도 없잖아. 그는 천천히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을이 지는 하늘은 붉고 따뜻한 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 빛을 보며 그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나는 아직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있어.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실패와 좌절로 가득했던 날들 속에서도 그는 작지만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디딘 자신에게 작은 위안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김영수 할아버지의 산책은 점점 더 길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집 근처 골목만을 돌던 그가 이제는 동네 공원까지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공원으로 가는 길은 익숙한 듯 낯설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친구들과 자주 지나다녔던 거리였지만 오랜만에 다시 걷는 그 길은 이제 다른 느낌으로 다가왔습니다. 공원에 도착하자 그는 커다랗고 단단해 보이는 나무들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잎사귀는 마치 오래된 친구가 인사를 건네는 듯 그를 반겼습니다. 공원 한쪽에서는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바쁜 일상 속에서 놓쳐버렸던 자연의 속삭임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숨을 고르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벤치에 앉아 새소리를 들으며 그는 문득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 걷는 게 점점 재밌어지네. 이게 내 하루의 시작이야. 그는 한참 동안 주변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살짝 불어오는 공원길,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잎사귀들, 햇살 아래 반짝이는 풀잎들,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까지 모든 것이 그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며칠 후 그는 된장찌개와 함께 나물 반찬도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나물을 다듬는 손길이 서툴러 많은 양을 버릴 수밖에 없었지만 점점 감을 잡아갔습니다. 완성된 소박한 밥상을 마주한 그는 문득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아내는 항상 이런 걸 아무렇지도 않게 해냈지. 나는 이렇게 서툰데도 힘든데 그걸 매일 어떻게 했을까? 그는 혼자 차려진 밥상에서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 밥상이 부족하고 어설퍼 보여도 이제는 자신이 만든 것이기에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아내가 차려준 밥상에서 느껴지던 따뜻함을 떠올렸습니다. 아내는 늘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밥 먹고 힘내요. 건강은 식탁에서 시작하니까요. 그 시절 그는 밥상이 그저 당연한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깨달았습니다. 그 밥상은 아내가 매일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만든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것을 그땐 몰랐지. 이렇게 하나하나 손이 많이 가는 일이라는 걸. 그는 주방에 앉아 스스로 만든 나물 반찬을 천천히 집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젠 내가 내 밥상을 차려야겠지. 그리고 그걸 감사해야 해. 그날 저녁 그는 주방에서 작은 기쁨을 느꼈습니다. 된장찌개의 냄새가 퍼지는 동안 집안은 더 이상 텅 빈 공간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밥 한 공기와 반찬 몇 가지를 앞에 두고 스스로를 칭찬했습니다. 이게 소박해 보여도 내가 해냈으니까 괜찮아. 이건 나를 위한 밥상이니까. 그는 이 작은 성취가 자신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그는 감사 일기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된장찌개를 조금 더 맛있게 끓였다. 혼자라도 이렇게 해낼 수 있어서 감사하다. 내일은 나물을 더 잘 만들 수 있을 거야. 그의 삶은 작은 변화로 조금씩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밥을 차려 먹는 일이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중요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그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나를 돌보지 않으면 누가 돌보겠어? 그는 자신에게 속삭이며 주방을 정리했습니다. 된장찌개 한 그릇과 소박한 나물 반찬. 이 소소한 밥상이 그의 삶에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부족하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그는 주방 창문 너머로 보이는 노을을 바라보며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걷기와 요리가 조금씩 그의 삶 속에서 자리 잡아가던 어느 날, 김영수 할아버지는 공원에서 늘 마주치던 이웃과 처음으로 말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전까지는 그냥 고개를 끄덕이며 지나치곤 했습니다. 괜히 먼저 말을 걸었다가 어색해지면 어쩌지. 그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며 늘 망설였던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조금 달랐습니다. 공원 벤치에서 잠시 숨을 고르던 할아버지는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이웃의 밝은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 이웃은 반갑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자주 뵙네요. 건강이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네,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요즘 걷기를 시작했거든요. 이웃은 밝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걷기가 정말 몸에 좋다더라고요. 자주 뵈니까 저도 기분이 좋아지네요. 이 말은 할아버지의 가슴에 작은 불씨를 심어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존재가 누군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약간의 설렘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로 할아버지는 그 이웃을 마주칠 때마다 조금씩 더 길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날씨 이야기가 전부였습니다.
오늘은 바람이 꽤 시원하네요. 덥지도 않고 걷기 딱 좋은 날씨예요. 이렇게 소소한 대화는 점차 그의 하루의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며칠 후 이웃은 할아버지에게 작은 물병을 건넸습니다. 운동하실 때 물 챙기시는 게 좋아요. 걷다 보면 목마를 때가 많잖아요. 물병을 건네받은 할아버지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밤 그는 주방 식탁에 앉아 감사 일기를 적으며 혼자 조용히 웃었습니다. 오늘 이웃과 이야기를 나눴다. 정말 오랜만에 사람 냄새를 느낀 것 같다. 내가 아직 이 세상 속에서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게 참 감사하다.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엔 사람들과의 관계가 당연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가족, 친구, 동료들 모두 그의 삶의 일부였고 그는 항상 그들 사이에서 분주히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아내가 떠나고 자녀들도 멀리 떨어져 살게 되면서 그는 점차 혼자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혼자는 편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것이 얼마나 외로운 일인지 깨닫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는 공원에서 이웃과 나눈 짧은 대화 속에서 잊고 있던 따뜻함을 다시 느꼈습니다. 사람들과 연결된다는 느낌은 그의 마음에 작은 온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이웃과 나눈 대화는 그가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활기를 되찾게 해주었습니다. 그는 공원에서 다른 사람들과도 눈을 마주치며 고개를 끄덕이는 일이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그는 이제 걷기가 단순히 건강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사람들과 연결되고 세상 속에서 다시 자신의 자리를 찾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짧은 대화가 사람 마음을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다니 내가 다시 살아가고 있다는 게 느껴져. 그날 밤 그는 감사 일기를 쓰며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이웃과 다시 이야기를 나눴다. 날씨 이야기뿐이었지만 그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랐다. 내가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게 너무도 감사하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어느 날 문득 젊은 시절 배웠던 목공 기술을 떠올렸습니다. 내가 한때는 나무를 만지는 솜씨 하나는 알아줬었지. 그는 창고 한구석에 있던 낡은 도구함을 꺼냈습니다. 망치와 토베는 시간이 만든 녹과 먼지가 가득했지만 그 속에서 그는 과거의 자신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걸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는 조심스럽게 나무 조각 몇 개를 꺼내어 책상 위에 올렸습니다. 손끝은 서툴렀지만 나무를 만지는 감각은 여전히 그를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처음엔 작은 의자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하루 종일 톱질과 망치질을 하며 손에는 굳은 살이 생겼고 가끔은 손가락을 다쳐 피가 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힘들어도 뭔가를 만들어내는 기쁨이 이렇게 좋았던 거였구나. 며칠 후 그는 완성된 작은 의자를 바라보며 오랜만에 가슴이 뿌듯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조금은 어설프지만 이건 내가 만든 거야. 그는 웃으며 나무 의자 위를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그는 이 의자를 들고 동네 장터로 나갔습니다. 누가 이런 걸 사겠어? 라는 의구심 속에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작은 테이블에 의자와 선반을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한 젊은 부부가 그의 테이블 앞에 멈췄습니다. 이거 정말 귀엽네요. 직접 만드신 거예요? 부부의 물음에 그는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냥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많이 서툴지만. 그러나 부부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정말 잘 만드셨네요. 이런 손맛 나는 물건이 요즘 얼마나 귀한데요. 그들은 의자 하나를 구매하며 감사의 말을 남겼습니다. 그 순간 할아버지의 마음속에는 오랜만에 따뜻한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내가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그는 장터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사람들이 오가는 풍경 속에서 자신이 세상과 다시 연결되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한 손에 쥔 몇 장의 지폐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돈이 아니라 그 작은 의자가 다른 사람에게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사실이 그를 움직였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작아도 괜찮아. 내가 나를 위해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하지. 그날 밤 그는 감사 일기를 쓰며 적었습니다. 오늘 내가 만든 의자가 새로운 주인을 만났다. 이게 시작일 뿐이야. 나는 여전히 살아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게 참 고맙다. 작은 의자와 나무 조각들, 그리고 그의 손끝에서 시작된 새로운 도전은 김영수 할아버지의 삶에 다시금 온기를 불어넣기 시작했습니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어느 날 밤 식사를 마치고 조용히 주방 식탁에 앉았습니다. 앞에는 빈 노트 한 권과 볼펜이 놓여 있었습니다. 텅 빈 페이지를 한참 동안 바라보던 그는 한숨을 내쉬며 펜을 들었습니다. 무슨 말을 적어야 하지? 그는 몇 번이고 펜 끝을 움직이려 했지만 결국 다시 멈추고 말았습니다. 처음엔 쓸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특별한 일이 없었고 그저 평범한 하루가 지나갔을 뿐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문득 오늘 공원에서 들었던 새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오늘 공원에서 새소리를 들었다. 참 맑고 기분 좋았다. 그는 천천히 글씨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는 펜을 멈추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다 아침에 지나가던 이웃과 나눴던 짧은 인사가 떠올랐습니다. 이웃과 인사를 나눴다. 정말 오랜만에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서 좋았다. 이렇게 한 문장을 더 적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저녁 식사 때 끓였던 된장찌개를 떠올렸습니다. 내가 끓인 된장찌개가 참 맛있었다. 나 스스로 해낸 밥상이 이렇게 뿌듯하게 느껴질 줄은 몰랐다. 세 번째 문장을 적은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노트를 덮었습니다. 이 작은 기록은 그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매일 밤 감사 일기를 쓰는 것은 단순한 글쓰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하루를 되돌아보며 스스로를 다독이고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는 감사 일기를 쓰는 동안 하루 동안의 좋은 순간들을 더 많이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공원에서 만난 이웃이 내게 물 한 병을 건네줬다. 그 따뜻한 마음이 참 고마웠다. 그는 또 다른 하루를 기록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엔 몇 마디 적는 것조차 어려웠지만 점차 그는 하루를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일기장을 펼칠 때마다 그는 하루를 돌아보며 자신의 작은 성취를 발견했습니다. 걷기, 요리, 사람들과의 만남 같은 평범한 일들이 글로 적히는 순간 특별한 의미를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감사 일기를 쓰며 자신에게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 하루를 잘 살아냈으니 내일도 조금 더 나아질 거야. 매일 밤 노트를 덮을 때면 그의 마음속에는 따뜻한 온기가 채워졌습니다. 감사 일기는 단순히 그의 하루를 기록하는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세상 속에서 느끼는 모든 작은 기쁨과 자신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소소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니 참 다행이야. 그는 펜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감사 일기에는 매일의 소소한 순간들이 담겼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본 이야기, 지나가는 아이의 웃음소리를 들은 이야기, 새로 만든 요리가 조금 더 맛있게 완성된 이야기. 이런 작은 기록들이 쌓이며 그의 하루는 점점 더 따뜻한 빛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는 감사 일기를 쓰며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삶은 거창한 성취가 아니라 매일의 소소한 행복 속에서 빛난다는 것을. 내일도 새소리를 들을 수 있겠지. 또 다른 작은 기쁨을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는 조용히 웃으며 침대에 누웠습니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지금도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그는 요양원이나 자녀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노년의 삶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스스로를 돌볼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큰 행복인 줄 몰랐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가 나를 책임지는 일이
가장 큰 자유예요. 그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나이가 들면서도 자립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큰 도전이지만 그것은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걷기, 밥상 차리기, 그리고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오늘 내가 한 걸음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김영수 할아버지처럼 자립적인 삶을 꿈꾸고 계신가요? 오늘부터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한 걸음, 예를 들어 공원 산책을 하거나 오랫동안 하지 않았던 취미를 다시 시작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작은 시작이 내일의 큰 변화를 가져올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따뜻함과 용기를 드렸다면 좋아요를 눌러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과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나 나누고 싶은 생각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꼭 읽어보고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행복으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